이제 서포터 등록하는 거 남았겠죠. 루나 사라졌네요, 결국. 지크베르트랑 마크스 불쌍하네요. 우데미야, 주인공. 190 전투력. 1회차의 그 쓰레기의 주인공과는 다르게 완전 도움이 되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천사의 옷 도핑해서 이렇게 HP가 42로 올라갔죠. 원래 37까지밖에 안 올라갔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가짜크 휠담이 없네요. 아무튼 이번에는 정말 잘 커져서 기뻤던 소설어 우데미아였습니다. 중간에 여러 직업 전전했을 때 되게 답답했는데 결국 다시 소설어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었죠. 마지막 보스도 얘가 잡았다고 봐야 되고 거의 마력이 40까지 올라갔네요. 장점은 머리가 좋다, 즉 마력이었고, 단점은 힘이 없다, 즉 힘이었습니다. 투마에서는 이제 야토노카미 마지막 효과가 빠르기랑 수비랑 마방이랑 힘을 플러스 4씩 해주는 거라서 네, 결국 야토노카미는 쓰지 못했죠. 제가 소설어로 가버리는 바람에. 근데 저는 야토노카미보다 엑스칼리버가 더 좋아요. 엑스칼리버가 이제 수비랑 마방을 50 깎아버리는데 야토노카미가 플러스 4를 해줘서 그렇게 많이 깎인 건 아니었죠. 네, 그래도 엑스칼리버가 더 좋습니다. 저는 후회 없어요. 근데 단지 그 그래픽은 좀 보고 싶었는데 빅토리 보면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은. 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런 우데미였습니다. 모즈메 이번에 이 아미아에선 안 키웠던 캐릭터인데 아주 가능성이 많은 캐릭이죠. 특히 이게 명중률 높여주는 스킬 덕분에 정말 명중률에서 걱정할 일은 없었네요. 나중에 막 그 병법가 가서 사선이랑 그런 거 익히고 대상인까지 가서 그거 금화 써서 공격력 올려서 그렇게 완전 최강 모츠메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강캐로 만들 수도 있는 캐릭이죠. 여기서 끝나버려서 아쉽네요. 사일러스, 아메아에서는 이제 아메아에서도 벽이었긴 했는데 그때는 키도 엄청 30대였고 빠르게도 20대 초반밖에 안 돼서 되게 불안했던 벽이었죠. 중반부까지는 이제 닌자 그 아메 17장에서 이렇게 닌자 막 나오는 맵에서도 이제 뱀도 막 돈 뿌려대는 닌자들 한가운데 놔둬도 살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좀 불안해졌는데 투마에서는 완전 에이스였죠. 네, 맞아. 갓사일러스였습니다. 용자로 바꾸니까 이렇게 컸습니다. 얘 아마 초기치가 그러니까 투마의 사일러스는 힘 초기치가 힘이래. 레벨이 18일 때 들어오는데 키는 높은데 이제 빠르기가 쥐약이었거든요. 빠르기가 12인가? 그랬죠. 근데 용자로 바꾸고 이제 그레이트 나이트로 굴리다가 레벨 5에서 이제 용자로 바꾸니까 이렇게 잘 컸습니다. 네, 공격 기술 속도 다 높죠. 얘는 용자로 키우는 것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서브 소질이 용자라서 이제 브레이브 히어로랑 보우나이트로 갈 수 있는데 둘 다 이제 유용한 그 죽이기 스킬을 얻기 때문에 정말 좋은 캐릭이 됩니다. 물론 팔라딘이랑 그레이트 나이트도 좋죠. 얘는 그냥 자체적으로 소질 자체는 매우 좋은 캐릭이라고 봅니다. 근데 아미에서도 이제 용자로 키우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플레오 1회차 때는 못 키웠던 캐릭인데요. 2회차 때는 수서로로 마력이 처음부터 높아서 이제 수서로로 가니까 완전
리자이어로 탱킹하고 그랬죠. 레온처럼. 이 어느덧 마도서 레벨 D 찍었네요. D로 시작했는데. 스스로 무기 레벨 올리는 거는 리자이어 벽 쌓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마방이 거의 혼자만 따로 놀죠. 마방 급이 다르죠. 근데 얘는 이제 스스로 얘 처음에 스트라테지스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피도 꽤 올라주고 수비도 꽤 돼서 이제 엘리제보단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물론 엄마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번에도 역시 아미아 때와 마찬가지로 주인공과 레온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파임 이프 다시 한다고 해도 주인공은 꼭 다시 레온하고만 결혼시킬 겁니다. 마법계가 레온밖에 없죠. 그리고 이왕이면 인기투표 1위한 캐릭끼리 이어주는 것도 좋겠죠. 아무튼 이번에는 정말 칸나가 좀 거지같이 커가지고요. 정말 잘 컸던 플레이어였습니다. 이래 아미아 때 못 키운 게 아쉽네요. 이제 문제의 칸나. 아미아에서는 그니까 아미아에서도 이제 레온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때 주인공 레온, 칸나, 폴레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미아에서는 칸나 빼고 다 쓰레기였거든요. 나머지 가족이. 근데 이번에는 타쿠미야. 근데 이번에는 맞아 타쿠미를 얘가 쓰러뜨렸죠. 아미아 종장 마지막 보스 타쿠미를 얘가 쓰러뜨렸는데 이번에는 왠지 들어왔을 때부터 마력이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좀 써먹기가 그랬죠. 기술은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다른 자기 가족들에 비해서는 마력이 너무 낮았습니다. 아쉬웠네요 이번에. 마도서 레벨도 C까지 찍었는데 아무튼 혼자만 이제 얘가 다른 가족들이 잘 크면 얘가 안 크고 얘가 잘 크면 다른 가족들이 안 크는 그런 뭔가 관계가 있나봐요. 아무튼 칸나는 이번에는 키우지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에도 주인공 남편이었죠. 레온. 이번에도 얘도 빠르게 초기치가 엄청 낮죠? 얘는 게다가 처음부터 상급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손을 뗄 수도 없는데, 그나마 이제 빠르게 올린다고 이 직업, 저 직업 전전시킨 게 이 정도까지 올린 게 이 정도예요. 그래도 아미아 때보다는 한 5 정도는 높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낮았죠. 쓰레기를, 빠르기가. 근데 이제 나중에, 명중률은 이제 이거 가부키모노로 어떻게 됐네요. 얘도 스사로로 굴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미아에서는 그냥 다크나이트로 놔두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얘가 다크나이트면은 마력이랑 수비를 올려주는데 얘는 스사로면 수비를 안 올려주죠. 제가 그거 술사 썼어요. 마지막에 A 찍고. 원래는 A 종장, 27장 가기 전에 A 겨우 찍었는데요. S 만들어주려고 제가 술사 하나 써줬습니다. 얘는 마력 상한치가 39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무튼, 이번에는 그나마 조금은 괜찮았던 레온이었습니다. 근데 빠르기는 진짜 답이 없네요. 이분. 이분 그래픽만 봐도 정말, 이분 그래픽만 봐도 정말, 미소가 지어진대요. 저도 저 표정이 되거든요, 이분을 보면. 술사 2개 있었는데 1개밖에 못 썼네요. 모발이 모자로 변하는 애였어요. 플레오. 하여튼 가자크, 이제 포획한 캐릭이죠? 플레오 영인맵에서 이제 제로로 포획해가지고 감옥에서 한참 동안 설득한 후에 겨우 스카우트 했죠? 아마 20 몇 장이지? 거의 후반부에 스카우트를 겨우 했는데, 정말 대단한 캐릭이었습니다. 크리가 지금 필살이 이거죠? 필살 확률이 88이었어요? 네, 진짜.
다른 분들도 이분을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제가 아미아 7장에서 나오는 7장이래, 9장에서 나오는 그 청술사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근데 정말 좋은 캐릭이었습니다. 일단, 고유 스킬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스킬이 버서커인데, 버서커 스킬은 하나도 없었고요. 처음에 레벨 10이었는데, 이제, 대순, 그니까, 거대 방패랑, 흉조의 일격하고, 그 용자 스킬 중에 자기 자가치료하는 스킬 있잖아요. 행운 수치로 발동하는. 근데, 그거 세 개를 갖고 있었는데, 다 얘한테 좋은 스킬이었죠. 특히, 이거는 이제, 자기가 공격할 때 명중이 플러스 40대니까 버서커의 약점인 명중률도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스킬이죠. 어차피 근데 문제는 버서커의 특성상 이제 자기도 크리 맞을 확률이 높아지긴 하는데 어차피 버서커로 탱킹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네, 투마에서 이 무기를 쥐어주면, 백야무기점에서 파는 이 방망이를 쥐어주면 크리 확률이 90% 후반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플레이는 아마 투마에서만 가능할 것 같네요. 왜냐면 백야에서는 레온이 동료가 안 됐기 때문에 플레오 영입을 못하죠. 그리고 아미아에서는 이 무기를 못 사죠. 그래서 투마에서만 가능한 일이겠죠. 필살 90% 찍는 거는 좀 아쉽네요, 그게. 투마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하여간에 정말 도움이 되는 캐릭이었습니다. 강추합니다. 버서커 키울 필요 없어요. 투마에서는. 얘랑 아마 루나랑 공진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좋은 버서커입니다. 버서커 타로 못 키우셨으면은 이분을 키우는 걸 추천합니다. 아, 네, 미코토 나오는 맵 저도 봤는데 부츠랑 그거 준다고 하더라고요. 망골드랑. 근데 그러면은 보물상자 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적을 잡지 말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거 부츠랑 망골드 받으려면? 아쿠아 이번에도 역시 쩔어지는 능력치의 소유자였죠. 근데 피랑 수비가 너무 낮아서 역시 엣집이 너무 약한 게 아쉽죠. 근데 전투력은 정말 최고예요. 그냥 가이로만 돌리기는 아까운 전투력이죠. 그래서 중간에 팔라딘으로 전직시켜서 써볼까 했는데 역시 아쿠아는 가이로 근데 왠지 다른 직업으로 굴리기에는 좀 왠지 불안해서 그냥 가이로만 남겼네요. 아마 이제 하드 이하의 난이도에서는 그냥 전투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네요. 조피, 사이러스랑 아쿠아의 딸이었죠, 이번에. 얘도 1회차 때는 완전 포기했던 캐릭이었는데요. 이제 엄마가 아쿠아다 보니까 빠르기도 처음부터 높았고, 이제 힘이랑 기술 빠지지 않았고,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됐던 게 이제 아쿠아의 딸이면은 피랑 수비가 엄청 낮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괜찮았죠. 이 정도면은 아주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이러스가 피가 높아서 그랬는지 몰랐는데 이번 회차에서 얘도 완전 피가 장난 아니었죠. 이 정도 아쿠아 딸인데 이 정도면. 왜냐면 아메아에서는 에포닌이 아쿠아 딸이었는데요. 이제 맷집이 되게 약했거든요. 처음에 들어올 때 아마 피가 20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불안한 면이 많았는데 얘는 이제 아쿠아랑 사이러스의 약점을 서로 이렇게 잘 보완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싶네요. 정말 최고의 2세대였습니다. 이번 회차. 근데 아쿠아보다 전투력 딸리네요. 좋고.
이번 회차에서도 에이스였죠. 얘는 이제 특성상 레벨 15 이후부터는 그냥 다른 직업으로 가면은 레벨업 하는 족족 새로운 스킬을 얻기 때문에 정말 활용도가 키우는 육성하는 재미가 좋은 캐릭이죠. 이 아미아에서도 되게 조커한테 의지를 많이 했는데 투마에서도 역시 그랬네요. 게다가 이번에는 정말 이런저런 직업을 많이 갔다 왔기 때문에 스킬 다 긁어모았죠. 얘가 자체적으로 긁어모을 수 있는 스킬은 거의 다 긁어모았고요. 이제 LP랑 결혼시켜서 제너럴 스킬까지 가져와서 대순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주인공 후위에 두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아미아 있고 그러면은 완벽한 어 완벽한 집사가 되죠. 근데 문제는 얘 능력치로 주인공 후위에 두기 너무 아깝다는 거. 네, 속도 22까지 찍었는데 그나마도 플러스 2는 이제 그거 뭐더라? 그 도핑해준 게 저거죠? 사실은 20까지밖에 안 올랐죠. 제너럴이었을 때. 속도가 안 오른 게 좀 아쉽네요. 근데 중간에 팔라딘으로 오래 놔뒀는데 팔라딘 자체가 성장률이 되게 고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이런저런 직업 전진할 거면은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팔라딘으로 오래 놔두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얘는 집사로 돌아가도 이제 피가 50대더라고요. 원래 아미아에서는 거의 중간에 드래곤 마스터 트리 한 번 탄 거 빼고는 그냥 계속 집사로 있었는데 그때는 수비가 아마 10대였고 피가 30대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집사로 돌아가도 피가 50대입니다. 정말 깡패 집사죠. 얘는 초반부터 아메에서도 그랬는데 루나틱에서 아니 투마에서도 완전 깡패였죠. 거의 조폭 집사 수준. 개인적으로 이제 플레이할 때 최애캐입니다. 정말 의지가 많이 되는 캐릭이죠. 이번에는 뭐 마도사 같은 애들은 그냥 한 방에 죽이고 그런 것도 재밌는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네, 집사로 돌아가도 피가 50대라는 건 정말. 네, 아무튼 좋은 캐릭이에요. 카밀라 이번에도 역시 남의 때보다 더 잘 컸죠. 드래곤 이언니도 이제 활주기기 익혀주려고 중간에 수서로로 갔을 때는 마력이 너무 낮아서 괴로웠는데 다시 뭘로 돌렸지? 드래곤으로 돌렸던가요? 근데 이언니는 그냥 이언니의 주력 장비인 볼트엑스를 쓰려면은 그냥 레버넌트 나이트로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다크나이트로 바꿔서 이제 생명흡수까지 익혀주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죠. 드래곤 마스터도 나쁘진 않은데 그니까 주장비가 뭐가 되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이번에도 정말 왕족 중에서는 최강의 왕족이었죠.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능력이 없죠. 보통 마크스는 이제 속도가 너무 안 오르고 레오는 거기다가 기술까지 안 오르고 엘리제도 기술이 안 오르고 피가 약하죠. 맷집이 약하죠. 네, 카밀라는 진짜 왕족 중에서는 약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전용 무기만 없다 뿐이지 거의 아니 볼텍스가 거의 전용 무기죠. 근데 전용 무기 없는 거 빼고는 다 좋죠. 능력치도 왕족 중에서는 아미아 때랑 마찬가지로 제일 좋았어요. 속도 걱정도 없고. 근데 이번에는 제로랑 이어졌는데 아무래도 제로도 쓰레기였고 에포닌도 활약할 기회가 없어서 되게 아쉬웠네요. 조커랑 카밀라랑 남의 때처럼 조커랑 카밀라 커플 이어주고 싶었는데 이번엔 스킬 때문에 다른 캐릭이랑 이어줬는데 아쉽네요. 얘네 둘이 커플이었으면 진짜 디아가 얼마나 세게 나왔을까 궁금한데
정말 아쉽죠. 펠리시아 이번에는 이제 메이드였다가 초반에는 메이드로 들어온 직후에는 이제 폭염 수리검 던지는 메이드였는데 그냥 얘는 마력이 높다 보니까 그냥 스트라테지스트로 전색시키는 게 더 낫더라고요. 일단 기동력도 되고 전투지휘 스킬 때문에 그냥 얘는 후방에서 서포트하는 멤버로 활약시키는 게 더 좋았어요. 저는 어차피 얘를 주력으로 쓸 생각은 없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얘를 주력으로 쓰고 싶어 하시겠죠? 근데 얘는 조커랑은 다르게 처음부터 키운다고 해도 좀 약할 것 같아서 아메아를 남자 카무이로 깨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오딘이랑 이어주고 싶었는데 오딘을 정말 못 키우겠더라고요. 아무튼 펠리시아도 재발견한 캐릭이죠. 나름 괜찮은 캐릭이었습니다. 주력 멤버로 쓸 수는 없었지만 그냥 보조개 멤버로 쓰기에는 좋았어요. 시골에 아쿠아랑 사일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아쿠아의 능력치 자체는 괜찮은데 뭔가 존재감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맨날. 얘는 이제 원래 직업이 천마무사다 보니까 일단 빠르기가 높고 힘이 낮았었는데 팔라딘으로 바꾸니까 이제 힘이 오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얘 팔라딘으로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속도가 좀 떨어지지만 근데 이번에는 속도는 좀 안 올랐던 것 같네요. 근데 팔라딘식으로 해도 괜찮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미알서도 그랬고 왠지 존재감이 없어요. 이게 캐릭 성능 자체는 괜찮은데 존재감이 없는 게 문제야. 미도리코, 스즈카즈랑 모즈메의 딸이었습니다. 정말 모즈메랑 같이 금괴 얻어오는 거에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근데 왠지 스즈카즈 딸인데 빠르기가 너무 안 올랐어요. 이상하게 모즈메도 그렇고 미도리코도 그렇고 이렇게 양성장 효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역시 루나틱에서는 그런 양성장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성장률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루나틱에서는. 예, 일단 인형사 한 다음에 그 다음 상급 닌자로 가게 하고 싶었는데 그 전에 게임이 끝났죠. 하여간 이제 모사체 인형 스킬을 얻었는데 정말 좋은 스킬입니다. 미도리코가 2명이 돼요. 근데 돈 벌어오는 스킬은 모사체한테서 발동하는 건 못 봤네요. 근데 기술만 없죠 얘는. 스즈카자 딸인데 빠르기는 되게 낮고 양성장까지 있었는데 뭔가 막아 꼈나봐요. 아무튼 돈 뜯어오기는 좋은 캐릭입니다. LP 조커 마누라였죠. 디아 엄마였는데 얘도 이제 아미아의 베르카랑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조커한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자체적으로 활약할 기회가 많진 않았죠. 근데 의외로 이제 아모나이트인데 빠르기가 잘 오르는 건 의외였네요. 근데 조커 서포트로만 거의 활동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전적은 그냥 그렇죠. 근데 병 역할로 보기에는 분우아보다 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분우아는 이 레벨일 때 아마 수비가 30 중반은 찍었던 것 같은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가네요. 지금 그레이트 나이트이긴 하지만 방어가 좀 불안하죠. 벽으로 쓰기에는. 마방도 낮고 뭐 마방은 그냥 메이드 갔다 오면 된다고 하지만 카밀라래. 조커랑 LP의 아들이었습니다. 빠르기가 너무 안 올라서 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아미아에서는 에이스였는데, 40세대 에이스였는데, 뭐, 이번엔 버려졌습니다. 빠르기가 너무 안 올랐어요. 거의 얘는 집 샀는데도 빠르기가 LP랑 비슷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 샀는데도 빠르기가 이 정도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에포닌. 이번엔 카밀라랑, 제로랑 카밀라의 딸이었습니다. 얘는 두 번 연속으로 왕녀로 태어났네요. 저번에는 아쿠아 딸이었고, 이번에는 카밀라 딸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활약을 못했습니다. 능력치는 키우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못 키웠네요. 네, 카밀라 딸인데, 못 키운 게 많이 아쉽네요. 아무래도 모즈메랑 미도리코가 활 쏘는 캐릭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약할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능력치 지금 보니까 좀 아쉽긴 하네요. 키우면은 세졌을 것 같은데. 지크베르트. 영인 맵이 대박이었죠. 아니, 이상하게 얘 영인 맵에 대한 정보는 제가 못 들어서 어떤 맵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 닌자 부대 아직도 생각하면 진짜. 정말 지옥 같은 맵이었죠. 외전 맵 중에서 이제 제가 이그니스 영인 맵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얘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맵이었네요. 아, 진짜. 되게 오래 걸렸죠. 투마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맵은 얘 외전이 유일한 것 같아요. 거의 한 10시간 걸렸나? 일단 처음에 이게 무한 증언이죠, 여기도. 그러니까 아메아로 치면은 10장하고 종장을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일단 용맥, 무한 증언 나타나는 용맥을 막으러 가야 되는데 그게 맵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죠. 게다가 타이밍 맞춰서 가야 되는데 타이밍 놓치면 이제 증언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문제는 그 맵 한 구석에 닌자랑 뱀독 부대가 있는데 그거를 처리하기가 정말 까다롭다는 거죠. 그나마 막판에는 마지막으로 도전했을 때는 걔네들이 앞 호수를 끼고 이제 상하로 나뉘어서 와서 다행이었는데 한꺼번에 몰려오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네, 이번 투마에서 제일 어려운 맵이었어요. 이게 암양회전이라서 어려운 건가 봐요. 진짜 할 말이 많은 맵이었어요. 엄마는 루나였습니다. 근데 얘랑 같은 클래스로 들어왔던 조피의 능력치가 너무 넘사벽이었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아쉽네요. 그 맵이 그 외전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정작 들어온 캐릭은 아니 어떻게 보면 조피가 능력치가 너무 좋았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외전 난이도에 비해서는 좀 이런 캐릭터여서 좀 아쉬웠네요. 여담이지만 얘가 이제 유리할 때 짓는 표정 보면은 미간에 주름이 생기는데 그거 부전자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머리색이 뭔가 좀 묘하죠? 광택이 좀 이상해요. 뭔가 그러니까 머리 모발이라기보다는 그 무슨 이상한 포장지 같은 거 좀 바른 것 같지 않나요? 포장지에 덮어쓰고 있는 듯한 광택이에요. 그 빨간 그 포장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머리카락 광택이 아니라 그런 포장지에서 나는 광택이라 가지고 되게, 내 미간 주름 똑같아. 근데 그 다른 형제한테는 없는 거 보니까 그 마크스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게 아닐까 싶네요. 얘 어린데도 미간에 주름 나타나죠, 유리할 때 보면. 제로. 쓰레기. 최종 능력치만 보면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어드벤처로로 돌렸다가 망했죠. 제로는 무조건 보우나이트로 돌리세요. 어드벤처로로 돌리면 후회하십니다. 마크 쓰레기. 아메아에서는 이제 정말 의지가 많이 되는 유닛인데요. 투마에서는 능력치가 이래서 버렸어요. 정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답이 안 나오죠. 아메에서 이러면은 이제 아메 못 깬다고 보면 되죠. 그 포장지, 그 빨간 포장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런 광택이 그랬어요, 지크베르트 머리가. 하간에 이제, 지크프리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정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크 쓰레기. 진짜 아메에서는 정말 이분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올 정도였는데, 분노와랑 마찬가지로. 얘랑 이제 분노가 없었으면은 이제 못 깨는 맵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 아면은, 수비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투마는 그렇게까지 벽이 필요하진 않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분이 수비가 잘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이번에. 빠르게도 저것밖에 안 되고, 보우나이트인데. 그래서 버렸죠.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아메아 때랑 너무 다르네요. 아메아 때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오빠였는데, 이거는 그냥 쓰레기. 마크 쓰레기. 루나. 이제, 말이 꼬이네. 지크베르트 보려고 레벨 올리긴 했는데, 나쁜 능력치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미묘하죠? 얘 아메아에서 키웠을 때는 그래도 기술이 높았던 것 같은데, 얘는 이번에 되게 기술이 낮았죠. 근데, 아마, 가자크랑, 공진 같이 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카이드라 잡을 때라든지. 저는 그거를 확인을 못 해봤네요. 얘한테 용사이검 들려주고 이제 가자크랑 공진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큰 방망이, 그 필살 55짜리 방망이 든 가자크랑 얘 용사이검 장비시켜주고 공진하면 정말 하이드라도 한 방에 잡지 않을까 싶은데, 확인해볼 길이 없어서 아쉽네요. 오딘, 안 키워. 얘는 닌자로 돌리려다가 말았죠. 스츠카즈보다 딸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피엘이랑 이어져서 이제 외전 보려고 했는데, 근데 어쩐지 외전은 이제 보는 캐릭만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쓰는 캐릭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이코죠. 이 스킬 자체가 이제 좋기 때문에 고유 스킬이 좋아 보여서 키우고 싶었는데 못 키웠네요. 샤를로테랑 버디 찍어서 이제 버서커로 키우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번에 가자크라는 그 개사기 버서커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버서커는 이제 버서커나 버서커 후보들은 이제 좀 눈길이 안 가네요. 정말 개사기 캐릭이었을 가자크가 너무 개사기 캐릭이었지만 스카제 쓰레기죠. 얘도 쓰레기였죠. 얘 이상하게 힘 성장률이 조커보다 좋은데 조커보다 항상 안 올라요? 얘는 빠르기만 오르고 이제 나머지가 빠르기랑 마방만 좀 오르고 이제 나머지가 다 이래서 버렸습니다. 미도리코 영입하자마자 버렸어요. 근데 제가 미도리코를 인형사로 키울 줄 알았으면 그냥 얘를 닌자로 상급 닌자로 이제 레벨 5 찍어서 차라리 멸사를 물려줄 걸 그랬어요. 미도리코가 이제 인형사가 활이랑 수리검을 같이 쓰는데 미도리코가 활 캐릭터다 보니까 이제 인형사로 돌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멸사를 물려줬어도 좋을 것 같죠. 얘 자체 성장률은 조커보다 좋아요. 근데 웃기는 게 얘 자체가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아메 때도 맨날 똑같아요. 아메 때도 그랬는데. 류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하는. 키우지 않았으니까요. 샤를로트 이번에도 키우는 걸 실패했죠. 게다가 이번엔 가자크 때문에 키웠어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을 것 같네요. 키웠으면 후회했을 캐릭이었어요. 이번에는. 분우아. 아메아에서는 꼭 키워야 되는 캐릭이죠. 근데 샤를로테랑 마찬가지로 좀 영입 시기가 늦은 데다가 레벨이 이래서 못 키웠네요. 닌자 힘 성장률은 0일걸요, 아마? 직업 자체 성장률은?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운이 없는 걸지도. 니스키. 할 말이 없어요.
이분은 이제 전투 광이시죠. 아주 이분이랑 공진이나 방진하고 있으면 진짜 완전 이제 전투하는 거에 혼자 신나신 듯한, 반응이죠. 근데 묘하게 정들었어요. 한동안 힐러로 사용하나? 저 아슈라 힐러로 사용했나요? 아, 얘 힐러로 사용했던가, 제가? 제가 그랬던가요? 뭐로? 목소리 이상하네. 어, 몰라. 할 말이 없어요. 자폭광. 아줌마. 얘네는 쓰레기 천마공사죠? 천마공사인데 자기가 추격을 당해요. 어, 어, 아마 얘 혼자 아마 수라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얘는 캐릭은 되게 후져 보이는데 이제 직업은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키울 마음은 안 났습니다. 영입한 맵 바로 다음에 펠리시아 들어와서 그 전까지는 제가 아슈라를 썼나요? 힐러로. 근데 진짜 활이랑 지팡이라니 묘한 조합이죠. 그 레버넌트 나이트의 도끼랑 마도서도 정말 신선한 조합이었는데 어드벤처러의 활이랑 지팡이 조합도 정말 퀸터, 투마왕 능력치가 참. 얘랑 만약에 아메에서 얘랑 카메이랑 결혼하면 칸나 완전 쓰레기겠다. 그러니까 사쿠라보다 힘 성장률이 낮아요? 호르몬. 그 칸나 외전에서 나오는 버서커죠. 어, 칸나 외전 버서커죠. 얘네 사실 윌리엄이라는 쌍둥이는 아니고 그냥 어, 파트너가 있는데 제가 둘 다 영입 포박을 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감옥에 이때 그때 아직 동료를 영입 못한 가사크가 차지하고 있어서 한 명을 버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호르몬만 영입했는데 호르몬은 쓰질 않았네요. 가자크가 너무 좋아서. 네, 그러게요. 금치무사도 좋은 클래스죠. 비병인데 활로 자기도 비병이면서 활 쏘고 다니죠. 게다가 스킬 중에 이제 상대가 비병일 때 자기 명중률이랑 회피율이 30 올라가는 게 있어서 참. 윌리엄이랑 떨어뜨려 놓은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가자크가 너무 좋았어요. 문제는. 맞다. 서포터 등록해야죠. 우데미야, 사일러스, 레온, 조커. 가자크도 스킬 계승 되나요? 카밀라. 다른 애도 할 애들이 많은데 가자크는 이제 그냥 어차피 서포터로는 제가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서포터 영입하는데 돈이 너무 비싸서 영입은 못할 것 같고 가자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직업 선택폭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자력으로 다 익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미나 투마 다시 할 때 그냥 감옥에 넣었다가 이제 스카우트 하면은 알아서 익힐 테니까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일단 스킬 얻기 귀찮은 캐릭 위주로 할게요.
사실 모즈메랑 미도리코도 하긴 해야 되는데. 야, 근데 제가, 근데 진짜 캐릭이 엄청 많은데 서포터가 5명까지 등록이 안 되는 게 너무 그랬죠. 좀 아쉬웠죠. 아니면 그냥 1, 2부 따로, 성전처럼 1, 2부 따로 진행되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아니면 아미아나 백야 쪽을 1세대로 하고 투마를 2세대 애들이 하는 거였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2세대가 같은 부모랑 같은 시간대에 활약하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캐릭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선택해야 되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되죠. 저 아무래도 투마 여러 번 깨야 될 것 같네요. 그 27장이랑 중장은. 얘네들 다 등록해야 되니까. 아무튼 우데미아가 아미아의 쓰레기 우데미아가 이제 투마에서는 정말 좋은 캐릭이 돼서 기뻤습니다. 5명 골랐나요? 일회차 때는 조커 빼고는 다 2세대였는데 이번에는 다 1세대네요. 아메에서는 못하죠 그렇게. 이제 투마에서 해야죠 그런 거 하려면. 서포터 등록 노가다 하려면 투마에서 해야겠죠 당연히. 아메에서 했다가 암 걸려요. 근데 진짜 아메아 총장이 힘들었던 게 제가 쓰레기였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데요. 정말 전력에 정말 도움이 안 됐죠. 행운 빼고 행운이 31로 꽉 풀이었는데요. 그거 다음으로 높은 수치가 23이었으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아시겠죠? 이제 아미아는 서포터 등록 못하죠. 투마나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결국 이제 기병으로 시작했다 보병으로 끝났죠. 근데 용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용자답게 용자의 검을 줬습니다. 저는 각성은 이제 이번 주말에는 하지 않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월요일 11시에 하겠습니다. 각성은. 8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이제 다른 게임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 각성은 월요일 밤 11시부터 하겠습니다. 데미아, 사일러스, 레온, 조커, 카밀라. (86시간) 87시간 정도 걸렸겠네요. 그래서 암약 깨는 데는 한 100몇 시간, 100시간이 넘었는데 얘는 조우전이랑 그런 거 다 했는데도 이렇게 빨리 끝났죠, 투마는. 서포터 등록됐나 보죠. 오마카세 쿠다사이. 예쁜이 몸값 쩌네요. 47,000. 이거 몸값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전투력 193. 이게 1회차 때 조커고요. 이게 아미아에서의 조커고요. 이게 투마에서의 조커인데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집사로만 계속 키웠던 거랑 집사로만 계속 키웠을 땐 이렇게 컸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직업 전전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얘 전투력이 어떻게 190이 넘어가지?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조커들이 많이 다르죠. 근데 아무래도 아메에서는 이렇게 여러 직업을 전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속도를 팔아서 공격력하고 방어력을 얻었죠. 네, 슬픈 거는요, 조커가 지금 제너럴인데 힘이 이렇잖아요. 근데 집사 돌아가면은 30으로 깎여요. 힘이 빠르기는 이제 제너럴에서 집사 가면은 힘이 플러스, 아니, 빠르기는 플러스 5 되는데요. 힘이 10이 깎여요. 네, 본인이 이제 아메에서는 아쿠아 딸이었다 보니까 제로랑 아쿠아가 이제 안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올려주는데 둘 다 빠르게 30 올려줬던 것 같은데 플러스 7이 됐죠. 그래서 얘 아마 상한치가 40인가? 41일 거예요. 덕분에 뭐 닌자 잡기는 편했죠. 상급 닌자도 얘가 추격했으니까. 저 정말 제로랑 아쿠아 커플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맺어준 커플인데 의외로 정말 신의 한 수였죠. 얘가 아마 아쿠아 딸이 아니었으면은 상급 닌자 추격 못했을 것 같은데 종장에서. 네, 종장의 에이스였죠. 아미 아이포니는. 카나가 이랬죠. 근데 이번에는 마력이 정말 상한치는 정말 마력 상한치는 역대 최고였는데 정작 마력이 안 올랐죠. 1회차 때 디아는 이랬습니다. 조커보다 힘이 조금 딸리고 행운도 좀 낮았는데요. 행운은 도핑해줬고 이제 마력이랑 수비가 조커보다 잘 올랐죠. 이거 죽음의 숨결 덕분에 막판에도 스페라투 HP 깎는데 카밀라랑 이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이번에는 잘 못 키웠네요. 시구레는 아미아에서는 버프 요원이었죠. 빠르기는 얘도 이제 제로랑 아쿠아의 아들이면 이제 빠르기 상한치가 엄청 높아지니까 빠르긴 빨랐는데 얘는 이제 힘이 너무 약해서 그냥 버프 요원으로 쓰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우데미야 이런 능력치였죠. 얘 의외로 마방 높았네요, 우데미야. 근데 왜 이렇게 마법 공격이 약하게 느껴졌지? 되게 마법 공격이 약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드디어 염원하던 엑스칼리버도 써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스킬은 이렇게 있네요. 의외로 많네요. 힘 플러스 1, 이거는 드래곤 나이트가 익히는 거죠. 이거는 다크블러드? 둘 다 다크블러드죠. 이거는 소서러, 다크블러드. 다크 프린세스죠, 이건. 이것도 드래곤 나이트. 자리 바꾸기 정말 꼭 필요할 때가 있긴 하죠. 그 에포님 맵이라든지 에포님 맵은 자리 바꾸기 없으면 이제 깨기 힘들어지죠. 그 방법, 저 자리 바꾸기로 이제 걔네 활순 애들이랑 자리 바꾸는 방법 말고 다른 공략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레버넌트 나이트였을 때 마방이 낮아져서 그랬나요? 깔보는 자. 사실 이것 때문에 레버넌트 나이트를 간 건데, 근데 의외로 저는 이제 괜찮았어요. 의외로 날아다니면서 마법 쓰고 다니는 게 좋긴 했는데 문제는 마도서 레벨이 B까지밖에 안 올라가서 좀 그랬죠. 근데 진짜 칸나 마력이 낮게 나온 게 우데미아가 레버넌트 나이트였을 때 칸나가 나와서 그런 영향도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야토노카미는 쓰지 못했지만 뭐 별로 저는 야토노카미를 버리고 엑스칼리버를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네, 가격 책정하고 유용성하고 차이가 괴리감이 좀 있죠. 활 죽이기 스킬 의외로 많네요, 우데미아도.
사일러스 스킬 한번 볼까요? 아미아에서는 이런 이렇게 외침 스킬이 되게 중요한데 투마 안에 이제 적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었죠. 태양하고 월광은 동시에 발동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태양이 더 많이 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광을 뺐습니다. 툭하면 태양이 발동하는 바람에. 사일러스가 월광 쓰는 건 많이 못 봤네요. 구출은 약한 유닛, 아쿠아 같이 이제 적 범위에 들어가서 노래해줘야 될 때 유용하죠. 아쿠아 다시 빼낼 때. GBA판에서는 아무나 구출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체격만 되면 이제는 이거는 여기서는 스킬로 돼 있네요. 각성에서도 구출 스킬인가요? 레온도 스킬이 주인공은 서브 소질이 마도사였는데 왠지 메리즈 프로프로 가면은 얘 직업이 백야 쪽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향사랑 바사를 갔다 왔죠. 그랬더니 얘 기술 별로 안 높은데도 파천이 엄청 많이 발동했죠. 근데 문제는 별로 파천 자체가 별로 쓸모가 없었다는 거. 왜냐면 이제 물리개는 물리개를 공격할 때나 이제 마법개가 마법개를 공격할 때 유용한 건데 보통 그 반대로 하죠. 레온으로 마법개를 잡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레온으로 이제 마력 빵인 애들 잡는데 아머 이런 애들 잡는데 이거 발동해봤자 의미가 없죠. 야, 각성에서 구출 없어요? 아무튼 음향사 스킬, 바사라 스킬 얻어왔습니다. 얘는 명중률이 낮은데 이거 달아주니까 괜찮았죠. 리자이어로 이제 탱킹하는 방법도 써보고 좀 재밌었네요. 헐. 서포터가 이제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게 다 확률이에요? 각성이 더 어렵겠네요, 그럼? 이번 회차에 스킬 부자시죠? 이게 SB 플러스 2가 제너럴 갔을 때 익힌 거죠. 이건 원래 갖고 있는 거고 월광은 이제 월광 이것도 제너럴로 갔을 때 익힌 거죠. 방패 2개 얻어와서 정말 뿌듯해요. 근데 문제는 얘를 이제 후위에 두기 너무 아깝다는 거, 전투력이. 근데 주인공이 아미아 스킬 갖고 있으면 얘가 후위에 있으면은 되게 안심이 될 것 같긴 한데 얘 전투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주인공 후위에 두기 너무 아깝죠. 아미아 했을 때는 제가 조커 후위에 들어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레벨업을 많이 못했죠, 초반에. 그래서 15장에서 망할 뻔했죠. 각성 말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네요. 이번 회차의 최강캐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강캐긴 한데요. 힘 조절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피만 깎아주길 바랄 때 꼭 적을 월광 써서 죽여버리거나 그랬죠. 아니면 쓸데없이 크리 터뜨리거나. 그래서 피 깎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의지가 많이 되는 아군이었습니다. 카밀라도 스킬 부자죠. 이번에 다크나이트까지 가서 이제 생명흡수까지 익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욕심이 과했죠. 근데 얘는 아무래도 비병이다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 때가 많으니까 이거 있어도 생명흡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랬습니다. 아무튼 파임 이프가 제가 이제 청렴 다음에 한 파임이라서 정말 오랜만에 잡은 파임이었는데 스토리는 좀 그랬는데 이제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었네요. 공진 시스템을 이제 다구리 치는 재미도 느꼈고
이제 아미아에서는 이제 방진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캐릭 능력치 올린다든지 이제 방어하는 재미도 있었고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었네요. 청렴을 제가 이프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청렴이었는데 그건 정말 재미없게 해서 되게 파임에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각성부터 재밌어졌다는 말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프도 이제 청렴 다음으로 한 게 이프라서 이제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 게임 자체는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각성이 마지막 작품이 될 뻔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네요. 단지 아미아 중장에서 세이브가 안 되는 건 좀 그랬지만요. 그 자식 캐릭터들은 진짜 성사처럼 1, 2부 따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쓸 캐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골라야 되는 것도 좀 그랬네요. 아무튼 정말 재밌는 파임이었습니다. 간만에 잡은 파임인데 정말 만족했어요. 네, 정말 재미만큼은 정말 보장합니다. 네, 되게 이게 파임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파임 되지 않았나요, 이프가? 앞으로도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더 발전하려는 이제 더 발전해서 이제 더 재밌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음악도 정말 좋았습니다. 자꾸 청렴 까서 죄송한데요. 청렴 팬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청렴은 솔직히 음악도 별로였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는 음악이 하나도 없었는데 원래 파임 시리즈가 음악 좋잖아요. 근데 그 청렴은 진짜 음악도 거지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위프에서는 이제 음악 들으려고 제가 플레이한 영상들 제가 다시 보기도 했거든요. 음악 들으려고. 그 정도로 이제 음악도 좋았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네, 정말 재밌는 파임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공진 시스템이 좋았는데 문제는 적들도 공진을 한다는 거죠. 특히 아미아에서 이렇게 캐릭터들이 이렇게 러쉬를 들어오면은 이제 그거 막을 분리를 해야 되죠. 근데 약한 캐릭터 공진으로 쓰러뜨려도 이제 경험치가 제대로 들어오니까 약한 캐릭터 키울 수 있는 것도 좋았고 시스템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칠흑의 기사 근데 저는 칠흑의 기사 기억이 안 나요. 그 칠흑하우스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날까요, 왜? 별로 임팩트가 없었나봐요, 저한테는. 네, 아무튼 제작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밌는 파임을 만들어주셔서. 칠흑하우스 근데 저 기억이 안 날까요, 왜? 근데 이제 각성을 하면은 그게 확률이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무기 내구도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저 각성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공지인이랑 방지 시스템 만드신 분들은 천재입니다. 물론 적들도 쓰니까 아미아에서는 엄청 힘들죠. 전 시르카우스 정말 기억 안 나요. 네, 그럼 파엠 이프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10월 중순부터 했던 걸로 기억나니까 거의 2달 동안 했네요, 파임을. 2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것 같은데 물론 이 게임이 한국에서는 유명한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시청자 안 그래도 몇 분 안 계신 시청자분들이 다 떨어져 나갔죠. 근데 게임 자체는 정말 그래도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어님 별풍선 10개 100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This is Sparta! 아, 정말, 재밌어님도 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재미없으신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파임도 아직 계속 하긴 할 건데요. 이제 파임을 이제 11시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파임은 잠시 쉬고요. 아마 이제 액션 게임이나 언틸 던을 할 것 같아요. 바이오하자드 5나 언틸 던 중에서 할 것 같은데. 파임 이프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루나틱은 이제 완전 피말리는 난이도였죠? 특히 그 종장 입장. 하면 종장 생각하면은 지금도 참, 또 덕분에 투마는 거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뭐 괜찮았네요. 스토리는 둘 다 좀 그랬는데 이제 투마는 이제 라면은 이제 어려운 거 돌파하는 재미로 하는 거고 투마는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고 이제 스킬 모으는 재미로 했네요. 아무튼 뭐 재미있는 건 확실하죠. 게임 자체가 재미있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한국어판 아직도 발매일이 안 잡혔는데 꼭 삼다수 갖고 계신 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꼭 해보세요. 강추합니다. 네, 그러면은 파임 이프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정말 시청해주신 모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임 시리즈는 각성을 할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각성 시작하겠습니다. 이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청자분들도 정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오늘은 파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더 할까요? 저는 이제 파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아이작 애프터버스를 뛰겠습니다. 각성 월요일에 이제 파임 보시던 분들은 이제 월요일에 11시에 시간 되시면 이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분 안 되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파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청자가 계셨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아리아스타크님도 국전에서 각성 업어오셨으니까 같이 합시다. 같이 하죠. 근데 각성이 진짜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전작이에요, 각성은. 이프의 전작이 각성입니다. 근데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하다 보면 되겠죠. 아마 2장부터 막 울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각성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또 루나틱으로 해야죠. 근데 루나틱 한 다음에 루나틱 플러스도 도전하겠습니다. 루나틱 플러스 깰 수 있을까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프는 이걸로 끝내고 각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루나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루나틱 플러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팁 주시면 감사하죠. 저 각성은 또 시스템이 다를 테니까.